꼬시기 쉬운 직업이 따로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사람들은 흔히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죠. 맞아요. 말은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현실에서는 어떤 직업군은 유독 연애나 바람, 외도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이건 편견이 아니라 환경이 만들어내는 심리적 구조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귀한 직업이라고 해서 절대 안 흔들리고 천한 직업이라고 해서 쉽게 넘어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딱 하나. 그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 놓여 있느냐입니다. 사람의 감정은 직업보다 그 감정을 둘러싼 상황에서 먼저 흔들리니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동이 잦거나 스케줄이 일정하지 않거나 감정 노동이 심하거나 특정 사람들과 밀착 접촉이 많은 직업이라면 자연스럽게 심리적 경계선이 흐려지기 쉬워집니다. 지쳐있고 외롭고 마음이 고립되는 순간이 더 자주 찾아오니까요. 피로가 쌓이고 공감이 절실해지고 말 걸어줄 사람 하나가 간절해지는 그 짧은 틈, 그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 그리고 그 틈에 어떤 말을 건네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떤 환경에서 듣느냐에 따라 마음의 문이 달라지거든요. 오늘은 그런 구조적인 특징을 가진 직업군들을 하나씩 차분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낙인 찍거나 판단하려는 의도?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다면 상대의 마음을 읽는 눈도 훨씬 예리해질 수 있으니까요. 여기는 KR타임입니다. 여자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다 알려드려요.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마음 편하게 들어주세요. 그리고 도움이 될 만한 지인에게 공유까지 해주신다면 더없이 감사한 일입니다. 첫 번째는 교육 및 공공직군이에요. 교사, 강사, 교수 그리고 공무원처럼 신뢰와 권위를 중심으로 일하는 직업군은 겉으론 단단하고 흔들릴 것 같지 않아 보이죠. 늘 점잖고 바르고 조용하며 스스로를 잘 관리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달라요. 하루 종일 사람들을 가르치고 안내하고 책임지고 그 과정에서 쌓이는 말 못할 피로와 억눌린 감정이 조용히 아주 천천히 안쪽에서 쌓여갑니다. 이들은 직업 특성상 감정을 드러내는 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남들 앞에서 흔들리면 안 되고 불쾌함을 표현하기도 어렵고 문제가 생겨도 차분해야만 하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은 자기 안에서 정리하고 조용히 넘기고 혼자 꾹 참습니다. 그런데 퇴근 무렵 행사가 끝난 직후 그 짧은 공백 속에서 마음을 기대고 싶은 순간이 문득 찾아옵니다. 그때 단 한 사람만 눈 맞춰주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건네면 그 존재가 꽤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루 종일 나를 봐주는 사람 없이 버텨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복되는 인간관계, 상사나 민원과의 갈등, 끝없는 보고와 피드백, 이런 환경 속에서는 누군가 자신을 잘 이해해준다고 느껴지는 순간 경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상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저 나는 이 사람 앞에서는 조금 편하다는 감정이 말없이 자리 잡죠. 그리고 이 직군군의 특징, 바로 선이 명확한 사람에게 끌린다는 점입니다. 질문이 짧고 말수가 적고 자리를 오래 끌지 않는 사람, 딱 필요한 만큼만 말하고 눈치 있게 먼저 물러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부담 없는 위로가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두 가지, 공감과 간격. 공감은 필요하지만 간격이 있어야 예의처럼 느껴집니다. 이 직원군을 겨냥할 때는 가까이 다가가는 것보다 오히려 적당히 거리 두며 배려하는 태도가 훨씬 강력한 무기가 돼요. 그들은 누군가의 너무 빠른 호의보다 편안한 거리감 속에서의 안정을 더 크게 느끼니까요. 두 번째는 금융직군입니다. 은행원, 중개인, 애널리스트, 투자 관련 직군들.
겉으로 보기엔 정제된 이미지, 깔끔한 말투, 냉정한 판단이 먼저 떠오르죠. 그런데 이 직업군의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거칠고 긴장감이 높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결과로 평가받고 고객의 수익률로 존재를 증명해야 하니 늘 긴장하고 늘 조이고 늘 계산해야 하죠. 이건 단순히 피곤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긴장과 스트레스가 일상화되면 자극 없이는 감정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퇴근 후에는 강한 해방감이 혹은 짜릿한 위로를 찾아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흔히 말하는 반대 감정을 찾는 거죠. 하루 종일 냉정했으니 퇴근하면 따뜻한 무드가 필요해지고, 하루 종일 고여있으니 그 다음에는 흐르는 감정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또 하나 특징은 스케줄의 유동성입니다. 시장에 따라 시간대가 바뀌고 갑작스러운 야근, 긴 회의, 예측 불가 미팅, 이게 바로 이중생활이 가능해지는 명분을 만드는 구조예요. 언제든 바쁘다고 하면 되거든요. 변명처럼 들리지만 그들에게는 너무 자연스러운 말이라 의심받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접근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 직원군은 오히려 결정이 빠르고 반응이 명확한 사람에게 끌립니다. 주저하지 않고 애매하게 묻지 않고 말이 짧은 사람. 지금 많이 밀렸죠? 오늘은 딱 20분만 쉬고 가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감정적 공감보다 정리감 있는 말투와 그려지는 제안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게 명확하면 머릿속에 바로 장면이 뜨거든요. 정리하면 금융직군은 강한 환경 속에서 허용된 틈이 분명한 직업군입니다. 그 틈에 타이밍과 말의 구조만 정확히 들어가면 흐름은 꽤 빠르게 따라옵니다. 세 번째 직군은 영업 및 고객 대응이 많은 직군이에요. 보험 설계사, 영업직, 고객 응대 서비스, 그리고 비서직처럼 사람을 만나야 일이 되는 직업군이죠. 이 분야의 가장 큰 특징은 접근과 연락의 자유도가 아주 높다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도 이상하지 않고 언제 연락해도 이유가 성립되고 업무라는 이름 아래 많은 관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게 바로 업무와 사적인 감정이 섞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특히 이 직군의 사람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관계로 실적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사람의 표정, 분위기, 말투에 민감해지고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퇴근하는 날도 많아요. 그 피로가 쌓이면 공감 잘하는 외부 사람에게 마음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이들은 말을 잘한다는 칭찬에 익숙해 있어요. 누군가를 설득하고 안내하고 기분을 맞춰주는 게 이미 하루 일과의 절반이니까요. 그래서 재밌게도 말이 많은 사람, 과하게 설명하는 사람, 감정을 늘어놓는 사람에게는 금방 피곤함을 느낍니다. 반대로 말이 적고 단도직입적이며 핵심만 짚는 사람이 훨씬 눈에 잘 들어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화려한 말이 아니라 짧고 정확하게 들어오는 한 문장이거든요. 오늘 실적 압박 장난 아니셨죠? 단 거 한 입이면 풀릴걸요. 이 정도 톤이면 충분해요. 부담은 없고 이해받는 느낌은 있고 살짝 미소 지을 정도의 온도만 있으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명분이 겹치는 순간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상담, 피드백, 소개, 추천서. 이 단어들이 오가는 순간은 업무와 사적인 감정이 맞물리기 좋은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얘기한 고객 사례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커피 한잔 하면서 다시 들려줄게요. 이렇게 일내기를 방패 삼아 끌어내는 약속은 무리도 없고 거부감도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니까요. 정리하면 이 직군은 일과 감정의 구분이 흐릿한 환경에서 자기도 모르게 관계에 흘러들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접근은 어렵지 않지만 과하면 금방 피로합니다. 적은 말, 명확한 명분, 짧은 제안, 이 세 가지로 다가가면 아주 빠른 반응을 볼 수 있는 직군이에요. 참, 지금 보고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계속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네 번째 직군은 의료계 종사자들이에요.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사, 기타 의료계 직군들. 이 직군은 겉보기에 늘 강해 보입니다. 위급한 상황을 수습하고 사람을 돌보고 생명과 마주하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들은 역설적으로 가장 크게 무너질 수 있는 직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감정을 먼저 떠안고 자기 감정은 늘 뒤로 밀어두는 환경이 일상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틀이면 모르겠지만 매일 반복되면 감정은 결국 배출구를 찾게 됩니다. 야근 근무, 이틀 밤샘, 갑작스러운 응급콜, 일상이 흔들리고 리듬이 깨지는 순간이 많아요. 교대 근무를 마치고 새벽에 집에 가는 길, 혹은 연차 내고 며칠 쉬는 조용한 낮 시간, 그 공백이 만들어지는 순간, 그동안 참아온 감정이 허무처럼 공기처럼 밀려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말 한마디가 깊이 박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직군은 감정에 솔직한 사람보다 안정감을 주는 사람을 금방 알아봅니다. 질문이 많지 않고 말수가 적고 함부로 단정짓지 않는 태도, 그게 곧 기댈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 고생 많았죠. 말 걸면 안 되는 날인 줄 알았어요. 이 정도의 조용한 배려는 피로한 마음에는 위로보다 더 크게 작용합니다. 위로는 때때로 부담이지만 간격 있는 배려는 안전감처럼 느껴지거든요. 정리하면 의료 직군은 강해 보이지만 내면은 누구보다 피로합니다. 그 피로가 가득 찼을 때 그 공백을 지켜주는 사람이 허용의 문턱을 가장 먼저 넘습니다. 마지막 직군은 항공, 여행 관련 직군들이에요. 항공승무원, 조종사, 호텔리어 같은 항공 여행 직군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깔끔한 이미지가 강합니다. 언제나 미소를 유지하고 단정하고 프로페셔널하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고립된 일정, 반복되는 이별, 그리고 낯선 공간에서의 느슨한 긴장감이 늘 깔려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 내일은 사이판, 다음 주엔 파리. 이동이 일상이 되면 사람도 일처럼 스쳐 지나가고 감정도 머물 틈이 없어집니다. 게다가 시차와 교대 스케줄은 관계의 흐름을 완전히 지워버려요. 어제의 감정이 오늘로 이어지지 않고 오늘의 따뜻함도 내일이면 사라지는 구조. 매번 새로운 환경에서 늘 처음처럼 시작해야 하죠. 이건 누군가에게는 자유지만 누군가에게는 깊은 외로움입니다. 그 외로움이 쌓이면 결국 말을 걸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장거리 비행을 마친 날 낯선 호텔방에서 씻고 누운 그 순간, 모든 연락이 멈춘 시간대에서 지금은 괜찮냐는 짧은 한 줄 메시지는 생각보다 훨씬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건 사적인 침범이 아니라 오히려 감정의 환기, 숨통 같은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직군은 일반적인 예의나 거리두기보다 현실적인 리듬에 맞춘 말투가 훨씬 효과적이에요. 비행 끝났죠? 지금쯤 아무 말도 듣기 싫은 시간일 텐데 딱 한마디만 해요. 이런 대화는 공감보다 깊게 상대의 피로한 감정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정리하면 이들은 늘 이동하고 고립되고 무력한 시간에 자주 노출되는 직업군입니다. 그 틈에 들어가야 하는 건 과한 위로나 조언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배려와 정확한 타이밍,
그거 하나로 예상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말씀드린 직업군은 특정 여성을 지목하거나 단정짓기 위한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환경이 감정 리듬을 흔들 수 있다. 바로 그 구조를 보여드린 겁니다. 직업은 그냥 예일 뿐 꼬시기 쉬운 여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타이밍과 상태를 잘 읽는 사람이 상황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여성이든 피로하고 외롭고 감정에 구멍이 생기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아무 말이나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에서 필요한 말을 정확하게 건네는 사람이 기회를 가져갑니다. 말을 예쁘게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상대의 환경과 리듬을 읽고 딱 거기에 맞춰 들어가는 한 문장은 아무나 못합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5개 직업군은 그런 환경이 자주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적 특징을 가진 경우들이에요. 비난하려는 것도 아니고 경계만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를 원한다면 타이밍부터 공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직업이 아니라 감정이 흔들리는 환경이었죠. 그리고 그 환경을 읽어내는 사람이 기회를 가져가는 건 분명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기회는 상대의 경계가 무너졌을 때 오기도 하지만 상대가 안심했을 때 더 깊어집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개 직업군 모두 저마다 다른 피로와 외로움을 안고 있었어요. 그 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많지만 그 틈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단순히 타이밍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 그 타이밍 속에서 상대의 감정선을 존중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더 오래 갑니다. 여자는 단순히 흔들리는 게 아니라 안전하다고 느껴지면 열린다는 걸 잊지 마세요. 직업은 환경을 만들고, 환경은 틈을 만들고, 틈은 기회를 만들지만 그 기회가 진짜 관계로 깊어지는지는 당신의 성숙함이 결정합니다. 말보다 태도, 속도보다 간격, 욕심보다 이해. 이 세 가지를 아는 남자에게만 여자는 마음을 먹고 다가옵니다. 오늘 당신이 선택하는 태도가 내일 당신 옆에 누가 남아있을지를 결정해요. 기회를 잡는 사람은 많지만 기회가 먼저 찾아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결국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걸 아는 순간 당신은 단순히 꼬시는 사람을 넘어서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됩니다. 여자는 흔들릴 수 있지만 마음을 열 곳을 선택하는 건 늘 아주 신중하니까요. 이런 심리 설계, 여자를 꼬시는 방법, 실전 경험 없이 못 알려줍니다. 그러니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더 많은 여자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여유가 되신다면 저희 KR타임 커피 한 잔 사 마시라고 회원 등록으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을 듣고 싶은 이야기나 궁금한 여자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영상으로 또는 댓글로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KR타임이었습니다. 궁금한 건 댓글에